새해가 되고서 퇴근하고 모든 것과 차단되어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을 꼭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그걸 몰입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저녁 먹고 나서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서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시간 타이머를 세팅해요. 이 시간 동안은 세상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1시간을 누리겠다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퇴근하고 1시간 동안 휴대폰 없이 손으로 진짜로 무언가를 하자는 취지였고요.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하면 제대로 중간에 끊어가는 것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건 참 많았는데 1월은 일단 몰입의 시간 자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제가 뭐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대망의 첫날, 몰입의 시간에 사용하는 타이머는 손으로 한 바퀴 돌려서 딱 1시간까지를 잴 수 있는 아날로그 타이머입니다. 합정의 오키로북스라는 서점에서는 책을 사면 2층에서 그걸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2층에 올라갈 때 휴대폰을 잠시 바꿔야 됩니다. 대신 이 타이머를 주시는데 되게 직관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고 시시각각 줄어드는 게 은근 소소한 재미더라고요. 무소음인 것도 좋았어요. 타임타이머에서 나온 타이머입니다. 올해 첫 책은 면역에 관하여입니다. 저자가 기자 출신인데 자신이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백신을 맞춰야 될 때가 됐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건 맞는데 백신 자체도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면서요. 기자다운 접근법으로 이제 면역학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자칫하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모든 병원체를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세계의 이분 자체가 왜 환상인지 아름답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에비던스 베이스? 맞는 말들만 적혀 있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다이소에서 샀던 인덱스로 나중에 따라 쓰고 싶은 부분 표시해두는데 요즘은 표지랑 비슷한 색으로 마킹하는 것에 빠졌습니다. 틈틈이 플래너도 쓰고요. 책의 흐름에 맞춰서 한 챕터가 마무리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제 책을 덮어요. 그때부터는 하루 마무리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희 감정 일기. 저는 글 읽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쉬운 책은 1~2시간이면 읽는 편이에요. 이번 책은 전문성과 인문학적 고찰이 있었지만 제 전공 분야기도 하고 몰입의 시간 힘으로 엄청 빨리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타임랩스처럼 제가 몇십 분 동안 책 읽는 걸 본 게 처음인데 은근 뿌듯하네요. 이게 이 시간이 끝나기 직전 책을 완성하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의 책은 좋은 기분. 저자분이 염리동의 아이스크림 가게 녹기전에의 운영자입니다. 제가 을밀대 본점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녹기전의 위치가 을밀대 바로 옆이라서 냉면 다 먹고 아이스크림 사서 집에 가면 저희 힐링 코스 완성이에요. 가을부터는 좀 많이 춥긴 하지만요. 이 책에는 그 공간에 대한 운영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이스크림 가게냐? 아이스크림이 시간 그 자체를 전달하기 가장 좋은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 내서 그곳을 찾는 손님을 제대로 접객한다는 것은 돈을 주고 구매하는 상품은 물론이고 거기에 좋은 기분을 더 얹어서 줘야 한다. 좋은 기분을 전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그러려면 나 자신도 좋은 기분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자신의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러워졌어요. 남편이 먼저 읽고 미리 인덱스를 많이 붙여놔서 소심하게 코너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은 약간 은은한 광기가 느껴져요. 되게 재밌으십니다. 딱 1시간 만에 컴팩트하게 읽기를 마치고 일기 쓰기로 넘어갑니다. 이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저만의 불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수십 번을 읽었지만 또 들여다보는 저희 소장템들을 꺼냈습니다. 이거는 반지의 제왕에 관한 모든 주석 같은 거예요. 판본이 바뀌면서 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부분에 오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구절을 쓰면서 톨킨이 어떤 작업 과정을 거쳤는지, 약간 DVD 감독판 같은 느낌이죠? 아무 곳이나 펼쳐도 되게 재밌어요. 어차피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어서 그때그때 손이 닿는 곳을 읽고 있습니다. 주석책과 꼭 제가 함께 뒤적이는 거는 톨킨 세계관에 나오는 모든 지도를 그려놓은 책입니다. 재밌는 드립도 있고요. 이거 혹시 알아보시는 분 있으실까요? 파도잉크 처음에 공개할 때도 여기 그림 따라 그렸었는데 프로도의 집 내부예요. 그리고 지금 알았는데 영어책을 읽을 때 저는 되게 손으로 마킹을 해가면서 읽네요. 한글일 때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확실히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이렇게 한가로운 저녁을 보내며 주말 맞이 완료. 이 책은 작년부터 틈틈이 읽고 있는데 저는 기자나 리포터 출신의 작가들은 정말 더디게 읽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다시 피아노가 있습니다. 워낙 글 쓰는 게 업인 분들이라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어쩜 글이 꽉꽉 채워서 알려주지 싶은 고밀도의 글이에요. 앤드류 솔로몬이 전 세계를 출장이든 휴가든 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일에 대해 기록한 글입니다. 시대적 고민이나 이념 이야기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도 있고요. 정말 똑똑하고 의욕 넘치고 또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생각이 균형 잡힌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인사이트가 가득
가득하지만 억지스러움 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알맞은 시간대에 알맞은 여행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체감해요. 여행 가고 싶어지는 책입니다. 최은영 씨는 문장을 너무 잘 쓰십니다. 남편이 이 책 읽다가 엄청난 구절이라면서 막 한 페이지를 낭독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 듣고서도 제가 펑펑 울었었거든요. 근데 이동진 선생님 유튜브에서 2023년의 책에 들어가 있길래 이거는 나도 진짜 봐야겠다 하고 따라 읽었어요. 이것도 남편이 먼저 봐서 알록달록한 인덱스가 붙어 있습니다. 너무 눈물이 많이 납니다. 주인공의 심리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진짜 탁월한 능력이 있으세요. 너무 웃기다. 연신 휴지로 닦아내고 있네요. 제 기준 1월이 가장 좋았던 책이에요. 저자가 자신이 평생 꿈이었던 신학대학교의 종신 교수였어요. 교수가 되면 학문적으로도 너무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자율성도 보장될 것 같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왠지 워라밸도 괜찮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번아웃이 찾아와서 결국 이분이 교수직을 그만두게 돼요. 그걸 계기로 오히려 번아웃에 대해서 뿌리 끝까지 분석해서 번아웃이 뭔지부터 외우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선 좀 더 본질적으로 번아웃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 근로 환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총망라한 책입니다. 이걸 읽고 나서 느낀 게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번아웃 얘기가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이 책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는 단독 영상으로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 주제예요. 진솔하면서도 우아한 분석이 담긴 이 책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인덱스를 계속 붙이게 됩니다. 마지막 엄청난 인덱스를 보이시나요? 이거 모노클에서 연말 연초마다 나오는 여행 가이드북 같은 느낌이에요.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들을 큐레이션해서 제안해줍니다. 저는 또 유명하지 않은 곳에 환장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잡지를 다 보고서 결국 엄청 끌리는 곳은 없었네요. 모노클은 볼 때마다 사진을 너무 잘 찍어요. 카메라 뭐 쓰실까요? 사실 요즘에 영어 독서량을 늘리고 싶은데 좀 정중하면서도 세련된 소스를 원해서 작년 말부터 모노클을 구독하게 됐습니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너무 어려워서 속도가 급 다운되고요. 이번 호는 노는 얘기뿐이니까 확실히 술술 읽혔어요. 이번 책에서 제일 좋아 보였던 건 스코틀랜드. 황량한 듯한 그 풍경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프랑스 리베홍도 좋아 보여요. 부담 없이 1시간 동안 눈길 가는 대목 읽고 하다가 일기 쓰러 갑니다. 이거는 글 쓰는 것을 업으로 한 사람들의 쓰기에 대한 단상들이에요. 제가 어떤 분 추천으로 샀던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거 RM이 인스타에 올려서 또 유명해진 책이로군요. 소재가 흥미로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감이 임박할수록 느껴지는 압박감이 모두의 분량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재밌었어요. 그 묘사가 참 생생하더라고요. 1시간 만에 완전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이날 약간 쌀쌀한 것 같아서 극세사 무릎담요를 폭 두르고 독서했어요. 한번 해보니까 되게 느낌이 좋아서 저는 학생 때도 학교에 담요 안 들고 다니는 애였는데 이날 이후로 매일같이 무릎담요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천설라님은 청개이 파랑이 특히 유명하죠. 저도 11파트에서 청개이 파랑 안에 구절을 쓰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저한테 엄청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제에 되게 까다로운 사람 같네요. 천설라님 작품은 SF 같지 않은 SF 소설이라는 게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랑과 나의 사막도 세계관이 좀 비슷했어요. 로봇의 눈으로 보는 인간 그런 느낌? 앨러리 퀸이 셜록 홈즈나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급으로 유명하진 않다 보니까 종이책으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고 서점에서 재고가 있으면 일단 사보게 돼요. 특히 그리스관의 비밀이 가장 걸작 중 하나라고 해서 꼭 읽고 싶었는데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이 책에서 그 옛날 책 사근 냄새가 너무 심해서 책 읽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데도 심하더라고요. 틈날 때마다 그래서 연신 책을 이렇게 팔락거리면서 최대한 냄새를 빼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는 않았다는 사실. 책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읽은 앨러리 퀸 작품들 중에서 Y의 비극과 함께 탑2. 일단 설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앨러리 퀸이라는 이름이 작가 이름으로도 되어 있지만 소설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이름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작가 실력에 물이 오른 중반기 작품인데 설정상 소설 안의 탐정 앨러리 퀸의 데뷔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만하고 싸가지 없는 앨러리 퀸도 인간적이고 범인이랑 퀸이 팽팽하게 줄다리게 하는 전개도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앨러리 퀸의 초기 작품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독자의 도전이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추리에 필요한 모든 단서는 다 나왔으니까 아직 감을 잡지 못했으면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라고 해요. 추리소설을 독자랑 작가가 지성을 대결하는 수단으로 여긴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제대로 맞춘 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냥 얼른 답을 알려달라는 마음으로 막 뒤로 넘어가게 돼요. 특히 이번 트릭은
좀 2충 3중으로 꽉넣기 때문에 더 어려운 편이었어요. 추워서 중간에 가디건을 더 입고 왔네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었어요. 문구 관련 직업을 가진 분들이 각자 말하는 기록과 수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광화문 가서 레더라 초콜릿을 사온지라 함께 준비했어요. 제가 레더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마카다미아 밀크 판 초콜릿이거든요. 후회하지 않으실 테니까 레더라에 가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또 간식과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날 뒤로 자꾸 몰입의 시간에 간식 먹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마다 사랑에 빠지는 문구류는 정말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우개를 모으는 정다은 씨가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우개도 그 안에 그만큼의 세세한 분류와 아트가 있는 줄 몰랐지 뭐예요? 한 권 뚝딱 읽고 마지막 초콜릿 냠! 그리고 저도 저희 일기를 읽습니다. 오늘도 경험 수집가를 조금씩 읽어요. 2월 23일 기준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다. 정말 재밌는데 이제 끝내고 싶어요. 그 뒤 일기 쓰고요. 이날은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동생이랑 함께 거실에서 몰입의 시간을 가졌어요. 차와 초콜릿이 함께하는 책 읽고 일기 쓰는 시간이에요. 좋아 보이죠? 이번 1시간 세팅은 동생 손입니다. 아니 근데 일기 쓴 거 보여주고 놀고 있네요? 혼자 하는 것보다 효율은 조금 덜하고 즐거움은 조금 더한 날이었습니다.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은 평은 좋은 것 같은데 저 왜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것 같죠?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책의 내용은 창조적 행위를 하는 사람, 통칭 예술가에게 작품을 시작할 때, 발전시킬 때, 끝낼 때 각각 도움이 되는 말들이 적혀있고 각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을 때 시도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나 아이디어들도 많아요. 이거는 다음 날인데요. 거실에서 노란불 켜놓고 책 읽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혼자지만 거실에서 몰입의 시간을 시작해봤습니다.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을 다 읽었어요. 책의 골조가 외부에 타협하지 말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하라는 메시지여서 다 읽으면 가슴이 살짝 벅찬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기. 먼슬리 다이어리는 매일 쓰지는 않고요. 일상에서의 간직하고 싶은 조각들을 조금씩 모아뒀다가 한 번에 붙이는 편이에요. 대체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합니다. 받은 쪽지나 카드, 마음에 든 구매의 영수증, 카페의 원두노트 같은 걸 붙이곤 해요. 이날 읽은 건 이집트로 가는 길. 제가 이집트를 비합리적으로 사랑해요. 아시죠? 어렸을 때 처음 존재를 알았을 때부터 이유 없이 끌렸고 고대 언어나 종교관에 원래도 매혹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가장 처음 어른 책, 막 글자도 작고 청소년을 위한 책이 아닌 거를 읽은 것도 초등학교 때 교실 뒷책장 학급 문고에 꽂혀있던 막 투탕카멘의 저주 이런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거 선생님 책이 아니었을까요? 이집트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막연한 동경이나 호기심이 아닌 실제 애정이 좀 뒷받침된 관심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책은 좀 전반적이고 부담 없는 깊이로 이집트를 개괄하기에 좋습니다. 특히 사진이 많아서 좋아요. 그리고 일기 쓰면서 마무리. 한 달 동안 촬영을 하니까 용량이 400기가를 넘어가길래 2월권 촬영은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몰입의 시간이라고 정한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했네요, 저. 한 달 중에 한 20일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요. 20시간으로 책을 거의 10권 가까이 읽고 파생 메모도 하면서 많은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대만족입니다. 무엇보다 휴대폰에서 해방된 밀도 있는 1시간이란 게 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걸 느꼈어요. 막 화려하고 단장된 곳일 필요 전혀 없고 내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서 한결같은 리추얼을 하는 게 생각보다 멋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시작해요. 모두들 겨울 끝자락을 만끽하는 행복한 2월 보내세요.